네, 오늘은 후폭풍 신호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 봐도 여러분을 상징하는 표현을 한 경우.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상담을 한 이후에 지침 문자를 받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둘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뭐가 생긴다?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보이는 반응이 누가 봐도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의 상징을 표현해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걸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은 보고 싶기도 하고, 자, 연락했다가 이제 차일 것 같다, 이런 거절당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고, 보고 싶고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주의사항, 여러분은 초집중하고 있어요. 어디에? 상대방의 SNS에 초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비스무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연락은 바로 연락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요, 상대방은 얘가 한 거라고는 그냥 내가 그리움의 표시를 했어. 근데 나는 즉각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즉각 반응을 했어. 그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즉각 반응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이별했지만 네 감정을 내가 갖고 있다, 감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또 주도권을 뺏겨. 나한테 주도권 없어. 나의 주도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또 니즈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림 표시했는데 내가 즉각 반응을 표시했어. 즉각 반응을 보였어. 그러면 네 감정을 상대방이 소유했다는 거를 알아채고요, 여유가 생기고 주도권도 뺏기고 우리에 대한 니즈도 없어진다. 이게 첫 번째 반응. 이게 연락을 바로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요? 주도권을 뺏기고 나의 니즈가 없어진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왜? 왜 거부감이 들까요? 왜냐면 아직 우리의 가치 회복이 안 됐거든. 가치 회복이 없는데 들이대니까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넌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들이대냐 너? 이러면서 거부감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연락이 됐어,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예전처럼 대할까요? 예전처럼?
아니요. 나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받아줄 듯 말 듯 이중 모션을 취하면서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멘탈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신뢰감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아직 가치 회복이 안 됐으니까 아 이게 맞나? 신뢰감 테스트를 이때 하는 거죠. 이중 모션을 취하면서. 그래서 이때 연락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단을 상대방이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차단을 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여러분의 매력도가 높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지침 문자를 발송 후에 여러분이 이제 SNS 관리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래서 잘 사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잘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차단을 해. 근데 여러분은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차단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될까봐 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차단을 풀어. 차단을 푸니까 여러분이 또 연락을 안 해. 여러분은 연락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얘 상대방의 심리를 잘 모르니까. 풀었다가 여러분 연락을 안 하니까 다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다시 차단을 해. 이제 이 과정을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차단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했다가 풀었다 차단했다가 풀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담 후에 보통 지침 문자의 타격으로 인해서 오는 후폭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꼭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정의 타격을 받아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욕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망하고 욕한다는 거는 뭐 나쁜 반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원망을 하고 욕을 하겠어요? 이별 후에 상대방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상처받은 게 떠올라. 그러면서 나한테 원망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상담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지침 문자의 타격으로 나를 원망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침 문자로 이 역할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든요. 깎아내리면 상대방이 화가 나겠죠. 이별을 하고 네가 잘못하고 이별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깎아내려. 그래서 열이 받는 거죠. 열받아서 나를 원망하고 이제 욕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타격으로 후폭풍이 왔다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상담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별 후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원망하고 욕을 했다 그러면 잘 지내다가 받은 상처가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황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상대방의 감정에 타격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직접 이제 반응을 하는 거는 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지인이나 친구한테 내 욕을 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감정이 내 생각 때문에 요동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지금 반응인 게 자, 상대방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지금 못 가지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 갖고 싶잖아요. 근데 갖고 싶은데 지금 못 가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가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사실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열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 2, 3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죠? 누가 봐도 우리를 상징하는 표현을 한 경우. 자, 두 번째는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이런 감정 변화가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원망과 욕을 받는 경우. 이 세 가지 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후폭풍 신호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